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숨은 명의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는요, 류마티스 시리즈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 주인공을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환자 한 명 한 명을 내 가족처럼 따뜻함과 세심한 마음을 담아 치료하는 이 시대 숨은 명의를 찾아서 이번 주에는 류마티스 관절염과 더불어 관절 통증의 주범인 통풍의 원인과 치료법을 밝히려 끊임없이 연구해온 홍승재 교수를 만나보자. 네, 숨은 명의를 찾아서 그 네 번째 명의십니다. 자, 오늘 경희의료원의 홍승재 류마티스 내과 교수님입니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최근에 미국 알러지 면역학회 논문도 게재하시고 또 국민들을 대상으로 건강 강좌까지 이렇게 좀 활발하고 바쁘게 안팎으로 움직이는 분이십니다. 그것 말고도 또 여러 가지도 몇 가지 하시는 게 있으시죠? 우리 이 질환이 아직은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연구해야 될 분야가 아주 많습니다. 또 치료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열심히 환자들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얼마 있다 또 캠페인이 또 하나 벌어진다면서요? 네. 저희가 일주일 후죠. 다음 주 27일에 류마티스 캠페인을 합니다. 이 질환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올바른 치료를 제때 받으실 수 있도록 이제 정부와 또 한우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의사, 가족, 또 한우들과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해마다 해왔고요. 올해도 변함없이 해서 우리 질환을 국민들이 잘 알고 또 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시리즈 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의 주제가 류마티스 관절염과 참 혼동될 수 있는 이 바로 여러분 통풍입니다. 자, 먼저 통풍을 좀 알아볼까요? 네. 통풍이라는 병은 우리가 흔히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라는 어원에서 나왔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주로 우리 몸에 요산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퓨린이라는 대사산물의 이제 결정인데요. 이 요산이라는 물질이 혈액에서 증가하고 그것이 몸의 관절이나 인대에 침착해서 결정을 만들어서 강력한 통증을 일으키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통풍을 다른 말로 귀족병이라고들 하더라고요. 왜 귀족병이라고 하는지요? 이 질환은 이제 동서양을 막론하고 굉장히 그 귀족이나 아니 부자들 또는 옛날에 그 황제들이 많이 앓았다. 그래서 귀족병, 황제, 뭐 제왕병 이렇게 부릅니다. 주로 식생활과 많은 관련이 있고요. 많이 좋은 음식,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 그런 데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다윈이나 뭐 밀턴 뭐 이런 분들이 이 질환을 앓았다고 많이 알려져 있죠. 예. 남녀 비율은 어떤가요? 남녀 비율은 월등하게 남성에게 많습니다. 우리 건강보험관리공단 자료를 보면 최근에 2000년대 이후에 통풍 환자들은 해마다 13%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남녀 비는 뭐 9대 1로 남성들이 월등히 많고요. 연령으로 보면 주로 40, 50대 이제 많은 장년층에서 참 많이 발생을 하지만 최근에 20, 30대 청년층들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걸렸을 때 이 증상과 검사, 진단 뭐 이런 걸 저희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진도 저희가 준비를 하셨다고요. 예. 통풍의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환자의 증상입니다. 아주 강력한 통증이 갑자기 발생을 하는데요. 주로 새벽에 자다가 발생을 하죠. 주로 발가락이나 발목, 무릎 같은 데 발생하는 게 특징이고요. 발생하게 돼서 주로 병원에 응급실로 온다든지 아니면 아침 일찍 저희 류마티스 내과 외래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대부분 통풍 환자들이시죠. 그래서 오시면 슬라이드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이제 물이 차 있는 관절에서 저희가 관절 천자를 합니다. 천자를 하면 주사기 바늘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혼탁한 관절액이 보이게 되고요. 이것을 평광 현미경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파랗거나 아니면 붉은색의 결정체, 바늘 모양으로 반짝반짝 하는데요. 저런 것들이 통풍 진단에 아주 확진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엑스레이를 많이 찍어 보게 되고요. 또 옆에는 초음파 검사가 나오는데 이렇게 뼈에 변형이 있거나 아니면 초음파에서 물이 차 있는 것을 가지고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통풍 결절도 있다면서요? 네. 통풍을 이제 오래 앓게 되면 우리가 만성 통풍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요산의 결정체가 덩어리, 설탕 모양의 덩어리를 만들어서 우리 몸에 침착을 하게 되는데 주로 관절, 인대, 피부 밑에 많이 침착을 하죠. 그러면은 톡톡 튀어나오게 되는데 지금 이 슬라이드처럼
이게 오래되면 귀나 아니면은 손가락이 아주 많이 침착하게 되고요. 예. 또 뭐 발목 또는 발가락 또 팔꿈치 같은 데 이렇게 침착해서 예. 단단한 덩어리를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풍 결절이라고 하고 이것을 예. 보면 아, 만성 통풍이구나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기만 해도 대충 알겠네요. 그럼요. 네. 예. 자, 근데 이걸 방치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민족이 참는 민족 아닙니까? 아, 네. 그러면 다른 이 기관에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요. 네. 통풍의 합병증이 되겠는데요. 통풍을 잘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관절을 파괴시킵니다. 그것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 관절이 망가지는 것 이상으로 이런 네. 발목이나 발가락 또는 세월이 흐르면은 이제 손가락, 팔꿈치에도 다 이런 관절염이 생기게 되고요. 또 네. 시간이 흐르면서 요산이 콩팥으로 배설되는 과정에서 콩팥이 망가지게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사실 류마티스 관절염과 이 통풍 그걸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거거든요. 네. 한 구별법을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 통풍 또는 뭐 관절염 또는 류마티스를 어떻게 감별하느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통풍은 급격하게 갑자기 이제 아프다 하는 것이 아주 특징이 되겠고요. 네. 또 이런 것들이 주로 생기는 부위가 하지 쪽입니다. 주로 엄지발가락, 발목, 무릎 쪽에 먼저 생기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뭐 퇴행성 관절염은 주로 체중이 많이 걸리는 부위죠. 우리가 무릎이나 고관절, 허리가 아프고 서서히 발생하게 되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주 작은 관절, 손가락이나 발가락 같은 작은 관절에서 출발해서 전신 관절로 퍼지기는 하지만 역시 서서히 발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발생이 급격히 빠르고 갑작스럽게 오는 것이 통풍 관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아, 그럼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게 완치가 안 되고 관리해서 꾸준히 사는 것인데 네. 이 통풍이 완치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면역 시스템을 안정시키는 치료를 거의 평생 하게 되죠. 그렇죠. 하지만 통풍은 이제 대사 질환으로 우리 몸에 대사 산물이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을 바르게만 가져간다면 네. 얼마든지 병이 생기지 않고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요산을 근본적으로 낮춰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어떤 약을 써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낮추게 되는지요? 네. 통풍은 이제 갑작스럽게 발생하게 되면 너무 아프죠. 또 열이 나고 붓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역시 이런 급성에서 쓰는 약들을 쓰게 돼서 부기를 가라앉히고 통증을 네. 줄여줍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는 이제는 요산을 떨구는 요산을 잘 조절하는 치료를 꼭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요산 강화 치료라고 하는데요. 그런 특별한 약물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약물들을 아주 꾸준하게 우리가 혈압이나 당뇨 환자분들이 약을 드시는 것처럼 네. 꾸준하게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식습관이 올바르게 되고 어허. 체중이 잘 관리가 되면 나중에 약을 다 끊어도 예. 아주 정상적인 생활을 재발 없이 잘 영위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통풍과 맥주, 그다음에 우리가 음식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생활 습관들 이런 게 좀 관리해야 될 게 많다면서요? 통풍 환자를 진료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또 저희가 제일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술이 통풍에 영향을 준다. 아주 많이 입증이 됐고요. 특히 네. 맥주는 그 자체 속에 퓨린이라는 물질, 요산을 올리는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고요. 또 예. 맥주를 마시게 되면 소변으로 요산이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통풍의 아주 위험성이 높습니다. 예. 그 밖에 뭐 다른 술들도 비슷한데 최근 연구에 의하면은 와인은 그렇지 않다 이런 결과들이 종종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술을 끊는 게 제일 좋고요. 꼭 드셔야 한다면 예. 와인 한 잔 정도는 뭐 저희가 너무 이렇게 엄격하게 제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이제 요산이 많은 음식들이 중요하게 되겠는데요. 주로 이런 붉은 살코기 같은 이런 육류나 아니면 등푸른 생선 같은 주로 요산이 많은 음식들이죠. 또 과당이 많은 이런 물질 음식들이 아무래도 이런 요산을 올리기 때문에 좀 피해야 될, 주의해야 될 음식이 되겠습니다. 운동은 어떤 게 좋을까요? 주로 유산소 운동이 가장 좋고요. 스트레칭, 이런 수영이나 걷기, 자전거 타기 그 세 가지를 늘 권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류마티스 네 번째 명의 홍승재 교수를 만나봤습니다.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